이번에는 60간지 중에서 임자죠. 임자 이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오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간여지동은 이제 자기 주체, 고집 이런 것이 강하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고집, 주관이 강한 일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수, 이제 일간이 나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천간의 수 중에서는 임수와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는 양의 수이고 개수는 음수이다. 근데 임수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수는 물상으로 큰 이제 물을 의미하죠. 임수는 바닷물과 같은 아주 광범위한 광대한 물이다. 그리고 또 이제 물은 색깔별로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칼라가 아니고 이제 흑백에 가까워요. 그래서 매우 활동적이지는 않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임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잖아요. 양일간은 대체적으로 포용십, 리더십 이런 것이 강한 일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임자다. 그래서 일지에 이제 겁재를 깔았죠. 그러면 겁재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 고집,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의식이 강하다. 자기 주체성,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의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그러는 일주가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운이 강하죠. 아주 간여지동이 기본적으로 간여지동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일주를 제가 이제 12월로 나눠서 12달로 해서 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원래는 이제 사주 팔자락에서 8개 오행이 궁위별로 위치해 있어야 이제 정확한 사주풀이가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주풀이 시간이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주 하나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특징,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 원국의 전체의 동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성격, 성향,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 특성은 제가 항상 월지, 월령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로 나누어서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묘 진월생들 하면 봄이죠. 인목은 이제 봄의 생지, 묘목은 이제 봄의 왕지에 해당하죠. 봄의 절정기예요. 진토는 이제 고지라고 해서 봄의 강한 기운을 이 진토에 저장을 하고, 진토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화국으로 넘어가는 사화의 가교 역할을 또 하죠. 그래서 이 토는 항상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오행이라고 쉽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인목은 뭐예요? 이제 명리는 제가 절기학이라 하겠죠. 그래서 절기를 따지지 음력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목은 이제 봄의 시작이죠. 입춘과 우수 두 절기에 해당한다. 월지 월령이 식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월지는 직업적 특성을 잡을 때 항상 월지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고 했죠. 그래서 월지 월령의 지장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중기, 본기가 있죠. 이것이 천간에 같은 오행이 투간돼 있으면 그거를 격으로 봐라, 제가 그러죠. 근데 이 생지의 인신사의 생지의 무토는 일단 격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거푸집과 제가 항상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요 월간이나 연간 그다음에 시간이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야, 그럼 이건 무슨 격이야? 그런데 이것을 격으로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제 병화와 간목이 지장간에 있다. 그런데 이제 사령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식신, 본기죠. 그게 식신이고, 병화는 이제 중기는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상생재를 가지고 있죠.
일단은 본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오행, 십성은 식신에 해당하지만 지장간은 식상생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목이지만 인목은 목이지만 화의 기질을 많이 갖고 있고 기운을 많이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신격일 확률이 많죠. 제 성격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신격으로 이제 본다면 식신은 뭐예요? 식신은 먹을 복, 건강, 그 다음에 일, 활동 이런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육친적으로 자식에 해당이 되고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는 이제 육친은 이제 뭐 장모, 뭐 아랫사람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식신은 먹을 복이다. 그리고 식신의 특징은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궁이별 오행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자는 간여지동으로 돼 있고 강한 기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임자들은 대부분 신약보다는 신강일 확률상으로는 더 많겠죠. 신약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신강일 확률적으로는 더 높다. 그러면 이제 식신이라는 거는 나무는 물을 빨아먹고 살죠. 수생목에서 이 강한 수의 기운을 식신이 빼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신강한 일주들은 신강한 사람들은 이 인목이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약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약을 식신이 이 수를 설기하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다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주라는 것은 항상 순환 구조, 순환 상생이 되는 사주 구조가 좋다. 제가 그랬죠. 신 강하든 신 약하든 일단은 극충보다는 순환 상생이 훨씬 좋다. 제가 그러는데 올해는 이제 편제가 오죠. 이 위의 천간에는 을목이고 지지는 사화예요. 올해가 을사죠. 그래서 이제 원국에 대입을 하기 전에 운에서 올해 새운을 보면 을사, 천간 지지가 을목, 지지가 사화죠. 그래서 이 자체에서 목생화를 해줘요. 그래서 상관 편제가 되겠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올해는 강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작년에도 이제 제가 이거를 을사년을 얘기하면서 올해는 화의 기운이 강해진다. 그래서 사건, 사고, 폭동, 그 다음에 이 산불 뭐 이런 것도 많이 나고 화재 이런 거에 취약하다고 제가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또 환대 식신이 있죠. 월지의 식신은 식상생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동성은 아주 좋아요. 그래 임자일주들은 수의 기운이 강한 사주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화가 불리하지는 않다. 뭐 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다 이걸 떠나서 유리한 쪽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신을 월지에 깔았을 때 편제가 온다 그러면 식신생재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활동, 돈벌이, 어디 이동,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직업을 못 찾고 있었던 분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들은 이제 올해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여지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일거리를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주 뭐 나쁘지 않죠. 일단은 이제 인월생들은 올해부터 사오미가 대체적으로 유리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묘월은 한 가운데죠. 그 왕지야, 왕지. 그래서 왕지인데 여기 인목이나 묘목이나 똑같은 목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관 편제. 그래서 이런 것은 나쁘지 않다. 상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변이죠. 언변, 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신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이렇게 보는데,
인목이 더 활동적이냐, 묘목이 더 활동적이냐, 물상적으로. 인목은 역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묘목보다는 인목이 더 활동적이고 유동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십성으로 식신보다 상관이 더 활동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물상과 십성을 같이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부부가 이제 우리 부부궁을 볼 때는 일지와 월지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일지, 월지가 잠묘형을 짜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격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고집, 예민함. 그다음에 잠묘형을 짠다는 거는 부부궁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리고 왕지와 왕지가 형을 짰죠. 그래서 자기 서로가 이해관계가 잘 안 맞는다, 부부궁이. 그런데 올해 이제 편제가 오면서 상관생제,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의 기운으로 순환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원국에 어떤 것이 있냐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활동적으로 돈 벌고 일하고 움직이는 것으로는 묘월생들도 나쁘지 않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월은 이제 봄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기. 그쵸? 청명과 곡우 두 절기에 속해요. 이제 여름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간절기, 환절기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자진합수, 그쵸? 신자진 하는데 신이 빠지고 월지가 고지일 때는 왕지여야 삼합 중에 두 개가 있어도 준삼합, 준반합이 되면서 천간의 수가, 그래서 투간이 투출이 돼 있다. 그러면은 자진합수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진합수로 진토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도 진토는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그런 토죠. 이 수고예요, 진토는. 근데 자진합을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수로 합화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진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돼. 이런 때는 따뜻한 오화나 그쵸? 사화, 이런 것으로 여기를 뽀송뽀송 말려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다. 그런데 간여지동들은 신약보다 신강할 확률이 제가 많다고 했죠. 그런데 신약이었을 때 그래도 이 편관이라는 것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이것을 제어하는 이 진토를 제어할 수 있는 목이 오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올해 이제 사화가 이제 편제에 해당하는데 재생관이 돼요. 관이 돼서 진토의 힘을 키워서 일간, 일주를 극제하고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신약한 사주들은 분리하고, 신강하다, 예를 들어서 특히 시주가 수다, 그러면 이거 완전 신강이죠. 그럴 때는 이 엄청 좋죠, 올해가. 그런데 월간이나 시간이 수가 있다, 그래서 임계수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럴 때는 나쁘지가 않겠죠. 그런데 사주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부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강한 일주들은 좋지가 않고, 신강한 경우에는 좋겠죠. 신약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지가 편관인데, 편관들은 뭐예요? 이게 자기 우월감,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 규율, 규칙, 명분을 엄청 따지고 중시 여기는 분이죠. 그래도 만약에 이제 격이 편관격이라고 했을 때는, 편관격들은 자기의 주어진 업무 이런 거에 아주 철두철미하고 조직 관리에 아주 탁월하다, 이런 사주다 보면 돼요. 그런데 자기 고집은 엄청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여름생들. 사오미죠, 여름생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화월이면은 이제 사실은 사화면은 이제 입하와 소만 두 절기에 해당하지만 양력으로는 5월 4일, 5일경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 되면 지금쯤이죠. 지금쯤인데 5월 5일 이제 입하가 이제 지났네요. 입하가 이제 지났는데 아직 덥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춥다, 덥다 몸으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 여름이다, 봄이다 따지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체온으로 느끼기 전에 이 뜨거운 여름의 기운은 벌써 이제 도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으로 느끼는 더위와 실제 이 기운의 더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제격이죠. 편제격. 그런데 이거를 편제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사생지의 여기에 무토는 일단 보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편제격일 확률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기에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것은 편인격일 수도 있지만 월지의 힘은 아주 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사화는, 특히 생지 중에 사화는 본기의 병화가 중기의 경금을 화극금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중 경금은 금이 약하다, 발휘를 잘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화를 까신 사주 명조는 편제격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좋다, 편제는 뭐예요? 돈이죠. 이거는 편향된 돈이에요.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인 돈, 이런 거에 해당하죠. 실제 직업도 직장 생활보다는 사업가적 기질, 사업이 더 잘 맞겠죠. 그런데 이게 이 재성의 겁재와 편재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죠. 뭐 겁재가 있어도 편재하고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월지에 사화가 있더라도 이제 월지는 이제 월지에 오행이 위치하고 있을 때는 아주 강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긴 하는데 힘으로는. 그런데 월지라고 해도 사화가 예를 들어서 월지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수가 많다. 그럼 수국화, 이 재성은 불은 꺼져요. 아무리 월지가 힘이 강하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편제들은 뭐예요? 큰 돈 냄새를 엄청 잘 맡는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거 특징이 있어요. 임자는 수잖아요. 근데 월지가 화다. 수화 기재가 잘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이런 사주명조는 감성이 풍부하다고 보면 돼요. 눈물도 있고 고집도 있고 화도 있고 다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사주 명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제격들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물을 관리, 통제, 감독하는 능력이 특출나다. 그리고 이 편제들은 재밌어요. 이 모이면은 조직에서 모이면은 오락부장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아주 사람들 대인관계는 나쁘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정제, 5화로 넘어가면 여름의 가운데죠. 여기 정제는 또 어때요? 편제하고는 똑같은 돈이지만 성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정제하면은 편제는 약간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정제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자다. 그래서 이 정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뭐 배팅하거나 어디 투자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돈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지향적, 과거지향적이 오히려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일지와 월지가 어떤 형태요? 좌오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왕지의 충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좌우충은 정신적인 거예요. 인신사회의 생지의 충은 움직이며 활동하고 이런 변화의 충이잖아요. 좌우충은 일단은 왕지의 특히 좌우충은 뭐예요? 정신적인 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 명조들은 정신적 건강 스트레스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좌우충 하니까 부부관계가 일단은 깨지죠. 충은 일단은 안 좋아요. 형충파 뭐 해도 안 좋고 일단은 월지와 일지가 형충파해를 짜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충 이런 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안 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표창장도 줘야 되는 그런 사주 구조 같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꼭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혼이 흉이 아니에요. 흉인 시대가 아니에요. 서로 안 맞으면은 빨리 헤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훨씬 현명한 그런 사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 구조들은 언제 이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주 구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편제는 음양이죠. 일지와 월지가 음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다 뭐예요? 음이죠. 그래서 좌우충을 하고 있는데 이 정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겁제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궁겁쟁제가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월간에 화거나 병화가 있다. 병오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예요? 이 갑오다. 그러면은 목생화로 해서 그나마 좀 나은데 이 다른 오행이 위치하고 있으면 이제 잘못하면 궁겁쟁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전에 매우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런 사주들은. 근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헐배 많겠죠. 그리고 또 이 편제 사화는 좀 대범한 편이고, 이 오화 정제는 약간 이제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름의 마지막이죠. 미월. 소서와 대서 이 절기에 속해요. 그래서 미토는 이제 여름이지만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관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천간에 투간이 돼 있어서 무슨 격이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이 격을 투간된 것을 안 보는 이제 선생님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월지 정관격, 뭐 신약 월지 정관격, 신강 월지 정관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 이제 학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관이면 뭐예요? 정관들은 이제 관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고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관하면은 뭐예요? 도덕적이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미토의 일자로 쫙 뻗었잖아요. 이 현침, 이 사람들은 삐뚤어짐이 없어요.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보면 이제 평화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제가 색깔을 많이, 일단은 색깔도 보라겠죠? 여기 수화 이렇게 하면은, 감정의, 이 감정, 표출을 잘하고, 감정이입이 잘 되는 이제 명조인데, 이거는 이제 다 보면 탁탁하잖아요? 근데 토, 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멋은 조금 떨어진다. 멋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그런 사주 명주일 확률이 많다. 그래도 어디 가서 실수하는 그런 사주는 아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좋다 나쁘다 지금 얘기하기가 뭐하다. 이게 신강일 때에는 정관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신약일 때에는 정관이 나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관만 나쁘고 정관은 좋다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해석할 때 오류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일지와 월지가 잠이 원진을 짜고 있죠. 원진이 뭐예요?
원망하고 성내다, 성낼진. 그래서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진쌀 하면 뭐라고 했어요? 원진쌀 부부들은 월말 부부, 주말 부부, 이런 것이 좋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이런 겨 같은 경우는 원진은 그럼 나쁜 것만 있냐 그렇게 생각하셔도 또 안 된다. 원진들은 이제 통찰력이 아주 좋아요. 이 집중력도 좋죠. 그래서 예술적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그런데 이런 분들은 딱 보면 색깔별로 칼라가 아니고 흑백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울증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또 이렇게도 보고, 또 이제 화생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화생토에서 관이 힘이 강해지는데, 이제 일간이 약할 때는 관이 토국수에서 좋지 않겠죠. 그런데 신강한 사주 명조를 갖고 있을 때는 좋죠. 토국수로 하는데 화가 토를 밀어서 토가 수를 극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좋은 사주 명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죠. 가을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다 금이에요. 가을은 금의 계절이다. 그래서 입추와 처서 이 두 절기에 속하죠. 신금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삼합이 생각나죠. 신자진, 신자진이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수로 이 신금이 자수에 동화되고 기반이 돼서 수로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주 원국에 이제 천간에 수가 많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인성, 편인의 작용이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다 금침이에요. 이 물이 너무 양이 많아지면은 이 금은 물 속에 가라앉고 이 금이 녹이 슬어요. 그래서 이 금은 수가 너무 강하면은 이 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편인들은 뭐예요? 편인들은 융통성은 그래도 좋다. 그래서 편인들은 신비주의 이런 것을 참 좋아하고, 그러면 종교, 철학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은 사주명조들이 많다. 그리고 편인들은 또 뭐예요? 이 창의성, 독창성, 그리고 연구, 개발, 호기심.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도 흑백이죠. 이런 분들은 또 편인을 월지에 깔았다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연구, 개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 활동적인 직업보다는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직업이 훨씬 어울린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편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편인은 의심병이 많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이구나 된장이구나 그러지, 백날 떠들어야 이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아요. 또 편인들이. 근데 이 편인들은 제가 머리가 엄청 좋다, 두뇌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보면은 이제 사신합이 되죠. 사신합이 되면은 월지와 오는 이제 세운의 지지가 사신합이 돼서 수로 바뀌지는 않아요. 항상 제가 월지가 왕지여야 된다 항상 그랬죠. 합화가 되려면. 그런데 사신합해서 화가 실제로 오행이 바뀌는 것은 수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사신합 수가 금수가 강하다.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화가 화라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사신합 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또 사신은 합과 형과 또 뭐 있어? 파가 있죠? 합, 형, 파가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처음에 합작용이 먼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은 형무소 뭐 이러는데, 일단은 시비구설 관제 이런 거에 조정작용, 처음에 합은 되지만 형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파산한다, 파토낸다, 서로 관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 금전과 문서에 대한 직업적 변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제 한가운데 왕지죠, 유금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절기상으로는 백로와 추분 두 절기에 해당이 돼요. 자유기문이죠. 일지, 월지가 이게 자유기문이다. 이런 분들은 특히 정신적인 문제를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주명조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막 가위 눌리고 막 헛것도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정신적인 이것도 질환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히스테리 부리는 그런 사주들도 많이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이 자유기문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뭐 스스로든 뭐 상대적이든 간에 이런 게 성도착증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편중이 될 때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일지와 월지도 자유귀문이죠. 그러면 둘 다 귀문을 짜고 있는데 좋겠어요? 이것도 부부관계에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정인, 월지에 유금을 깔았다. 그러면 직업적이죠. 이게 월주는 직업의 궁이잖아요. 직업궁, 직업의 자리인데 월지에 정인을 깔았다. 이런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문서, 공부에 대한 것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 여기는 이제 자유기문을 깔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 예를 들어서 작가, 작곡가, 이런 글 쓰는 사람들, 예술적인 감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조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밖에서 활동적이고 이런 거하고는 잘 맞는 사주 구조는 아니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월간이 이제 관인상생이다. 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토가 있다. 기유다. 그러면 이제 관인상생이 잘 되죠? 이런 또 사주 구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신강해지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수의 기운을 빼는 목화가 훨씬 또 낫고, 그래서 이제 사주가 무조건 이 세 가지 갖고 이거 좋아요, 나빠요, 올해 뭐 어때요,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이 사주라는 것은 이 한 개, 이 사주 명조의 궁위별로 오행 중에 한 개만 틀려도 사주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주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사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운을,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은 몇 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8시 26분이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언제 태어났어요? 몰라요. 새벽에 닭울 때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시골에서 돼지밥 줄 때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돼지밥은 언제 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새벽에도 주고 5시도 주고 7시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제 시간을 모른다고 할 때는 상담을 하면서 이거에 해당하는 이 전체적인 사주 명조에서 내가 이제 십성에서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특이점을 한번 찾아서 잘 관찰해 보면은 이 시간도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나는 아침에 태어났는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나는 아예 몰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참 조심해서 사주풀이를 해야 돼요. 내 멋대로 아이고 너 대충 잡아서 너 몇 시에 태어났어. 이러면은 그 사람 인생이 확 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대략 아침이다, 점심이다, 밤이다, 이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24시간 언제 태어났는지 아예 전혀 모른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일단은 시간, 시주를 웬만하면 무시하고 이 안에서 있는 대로 찾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올해 사화인데, 사유 뭐예요? 사유금이죠. 축이 빠졌지만 사유금. 그래서 월지가 항상 왕지일 때는 삼합 중에 왕지일 때는 이런 경우는 두 개만 있어도 금무로 이게 동화되고 기반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특히 월간이나 연간에 금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신유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이 사화도 금이에요.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천간에 연간이나 월간에 금이 없다라면 쉽게 이게 합화가 잘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금수의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사유금으로 해서 신강한, 이거는 거의 뭐 신강한 사람들이 거의 한 8, 90%가 되겠죠. 월지에 인성을 깔았다고 하면은 내 일주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인의 월지를 까신 이런 사주 명조는 신강한 사주들이 10중 8구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리하겠죠. 화극금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런 건 합이 되기 때문에 사육합금으로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 재성이 만약에 이제 합화가 돼서 금으로 이제 바뀐다, 동화되고 기반이 되면은 이 돈이 날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합화가 잘 안 되면은 또 나쁘지는 또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로와 상강 두 절기에 속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편관을 깔았어요. 편관은 뭐예요? 객관적이고 이거는 뭐 규율, 규칙, 조직이잖아요. 관성은. 그래서 이 편관들은 정관에 비해서 융통성은 더 있다. 그래서 이 편관들은 항상 우월감, 스트레스 이런 것에 취약하고 우월감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 명분을 중시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책임감은 아주 좋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술이다. 그러면은 이 고진머리 센 임자일주, 임자일주를 토가 그나마 이제 막아주고 제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이제 편관이라는 것은 어떤 때에는 이제 사용신에 해당이 되죠. 이제 편관은. 근데 편관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이제 칠살이라 해서 칠살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더 안 좋으면 이제 악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최악은. 근데 이 편관이 이 강한 일간일 때, 신강한 사주일 때는 편관이 아주 좋은 작용을 하죠. 이제 강한 나의 기질을 이 편관이 제어해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화와 사술 귀문이죠. 귀문. 그런데 이런 때는, 귀문이라는 것은 월지와 이제 운에서 오는 둘이서 귀문을 웬만하면 보면 안 된다. 제가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생토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신강한, 만약에 내 일간이 신강하다 할 때는 화생토국수에서 좋겠지만 내가 이제 신약하다. 그럴 때는 화생토국수에서 좋지가 않겠죠.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도 보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겨울생들이죠. 겨울생들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임자일주들이 보면 이제 간여지동으로 돼 있고 지지에 겁재를 깔았다겠죠. 그래서 고집이 세다. 이게 약한 일주가 아니에요. 임자가 육식간지 중에서도 10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드는 이 강한 일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다 수예요. 수. 그래서 월지의 해수가 양이잖아요. 양수인데 일간도 양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걸록격이라는데, 특히 이제 걸록격이지만 겁재를 이 일지에 깔고 있죠. 그래서 겁재의 성향이 많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인격이든 뭐 걸록격이든 보면은 자기 독립심, 자기 주체성 이런 게 강하죠. 고집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래서 승부욕, 욕심이 많다. 이렇게도 보는데, 이런 이제 까맣죠 다 검정색일 때에는 조우를 1번으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운에서 대운인지 세운이든지 이제 화가 필수적으로 와줘야 되는 이제 사주 명주에 속하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사해충이 돼요. 이 해월생들은. 그래서 이 수국화가 아니고 이런 거는 사해충, 가지 상충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 아주 튼튼하죠. 강한 놈하고 이 화하고 부딪히면은 화가 이제 문제가 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올해 금전적으로 불리하다. 금전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월지를 충한다. 월주.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강한 이 흉신, 기구신에 해당하는 이 흉신을 충을 할 때는 움직임, 변동, 변화 이런 거를 생각해 들어서 직업자리인데 여기에 변동, 변화가 올해는 일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금전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변동, 변화를 조금 신경을 써라. 그래서 사해충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오지랖 떨면 안 돼. 그래서 올해는 자기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부부궁을 항상 월지와 일지를 보라겠죠. 자자 똑같아요. 그냥 자면 돼요. 이거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뭔가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서로가 강대강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해월생하고 똑같죠. 다 수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또 다르게 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오미로 가면서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나쁘지 않다, 좋다, 또 이렇게도 보면 돼요. 금전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수가 원국에서 너무 강하고 화가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럴 때는 이 편재락에도 정제만 군겁쟁제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강한 물의 기운에서 화가 내 사주 원국에 약한 화가 올 때는 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편재가 오면 군겁쟁제가 아니고 정제가 오면 군겁쟁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 환경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는 좋게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겨울생들은 특히 이제 임자의 해자월생들은 올해부터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또 해석하면 되고, 축월은 이제 소환과 대안절개에 해당이 되죠. 정관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축, 해자축인데 자축이라고 해서 합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육합에 자축, 합, 토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토로 끌려가지가 않아요. 이 축월은 동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일주가 또 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겨울생이면서 겨울의 축토는 월지의 축토는 토로 쉽게 보면 안 된다. 동토기는 하지만 자축도 합이 되면서 이 토의 기질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토긴 하지만 수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화와 축 그러면은 이제 화생토가 되는데 이것은 좋죠. 그래서 축토는 따뜻한 기운으로 녹여줘야 이 토의 이 기질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 정관의 이 축토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이 정관이 이 물을 제어한다. 겨울에 꽁꽁 언 토가 이 동토가 이 물을 제압하고 관리한다. 이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 여기 이 축월생들은 항상 화국이 와야 이 관의 역할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